네, 이번 시간은 장폐색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폐색의 의미를 조금 넓게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자, 장폐색이라고 하는 건요. 장 내강 안에 또 장 내용물이 적절한 속도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내용물이 통과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장폐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뭔가가 공간을 막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뭔가 이제 잘 안 내려가겠죠. 이걸 우리가 기계적 폐색이라고 합니다. 메카니컬 옵스트럭션이나 일레오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굳이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더라도요. 이 장 운동을 관장하는 머슬이라든지 신경 같은 것들이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장 운동이 잘 안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내용물이 제대로 못 내려오는 거니까 이것 또한 폐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비성 폐색이라고 합니다. 파랄리틱 일레오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조금씩 나눠 볼게요. 기계적 폐색에는 대표적으로 수술 후 유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합니다, 이게. 자, 수술을 하게 되면요. 장과 장 사이에 뭔가 파이브로스한 성분에 의해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붙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막 끌어안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이 끌어안고 있으면 당장이야 좋겠지만 만약에 잘 때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일단은. 내가 조금 뒤척여야 되는데 자꾸 뭔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열심히 이제 움직여서 음식물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잡고 있다. 자, 뭔가 이제 통과가 잘 안 되겠죠. 자, 수술 후 유착이 가장 흔합니다. 네, 그 다음은 탈장인데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복벽에 결손이 있는 부위에 압력이 자꾸 가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침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해서 자, 그렇게 되면 이 장이 삐쭉 튀어나오게 돼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탈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장 내용물의 이동이 쉽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종양이 있습니다. 캔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뭔가 이제 가는 길을 막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염전, 볼버러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보통 시그모이드 볼버러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흔한 타입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막 꼬이거나요. 매듭을 지어버려서 이 루프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잘 이동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기계적 폐색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마비성 폐색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복부 수술을 받았어요. 복부 수술 후에 장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 운동을 제대로 안 하겠죠. 그럼 이제 통과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장이 허혈에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원리겠죠. 장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 공급을 잘 못 받는 거잖아요. 피 공급을 잘 못 받으니까 아이고 귀찮다, 힘도 없다. 장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과에 장애가 생기겠죠. 등등등 다양하고요. 복막염 이런 것도 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생아 때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헐시슈프롱 디지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아예 이 장 운동을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절 세포 자체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신경 자체가 부분적으로 없으니까 이 변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24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태어난 지요, 변을 못 보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장폐색이 나타났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장 내강이고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막아볼게요. 장 폐색입니다. 자, 부분적인 폐색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일단은 음식물이 내려오고 또 함께 공기도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 음식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화액도 나오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점액들도 있겠죠. 자, 일단 장액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장액도요, 일단 분비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재흡수가 돼야 돼요. 이거는 결국 우리 체액이기 때문에요. 이게 재흡수가 안 되고 자꾸 분비만 되면 그건 체액 소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비와 재흡수의 관계도 따져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이제 통과 장애가 생기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 폐색이 된 부분 기준으로 상부에서는요, 자꾸 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장액과 음식물 찌꺼기들이 자꾸 쌓이면서 이 안에는 또 장내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집을 지어 여기다가 와 살기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감염의 포커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이제 혐기성류도 많겠죠. 그래서 이제 가스를 막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한된 공간에 가스, 공기 차고 또 이제 장액이나 찌꺼기 막 이제 쌓이게 되면서요. 결국 장 내강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요. 마치 풍선을 불듯이 장이 팽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이제 림프관을 누르게 됩니다. 림프관을 폐쇄하게 되면 이제 배출이 잘 안 되니까 막 이제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벽을 살려주던 모세혈관들도 결국 얘가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막히게 돼요. 그럼 이제 장은 허혈에 빠지게 됩니다. 산소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장벽 자체가 약해지겠죠. 자, 일단은 이 장허혈 자체도요. 에너지를 이제 장한테 잘 공급을 못하니까 장 운동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욱더 악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장벽이 약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여기가 뚫릴 수도 있겠죠. 천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천공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런 이제 막 여러 가지 세균들이 집을 지은 이런 이제 감염의 포커스가 방출이 되면 복막염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으로 타고 들어가면 폐혈증까지 생길 수가 있겠네요. 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장이 팽창하게 되면서 장직경이 증가하게 되고 주변의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장 내강 압력 증가는요,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장에게 분비량은 오히려 더 증가시키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되돌려받는 제흡수량은 오히려 감소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책 소실을 증가시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리오스 환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액 보충 그리고 전해질 교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탈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나트륨이나 클로라이드 그리고 뭐 칼륨 같은 것들을 당연히 보충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전해질 불균형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어디가 막혔느냐, 상부 비장관 쪽이 막혔느냐, 하부 비장관 쪽이 막혔느냐에 따라서 크게 조금 달라요. 보통 이제 상부 쪽이 막히게 되면요, 우리가 구토를 하면 되잖아요. 구토를 하게 되면 산 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자, 보통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하부 쪽이 막히게 되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장액이 날아가는 겁니다. 장액이 소실이 되면 마치 설사 상황이랑 유사한 거죠. 그래서 중탄산염들이 이제 막 소실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대사성 산증으로 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이런 이제 장이 팽창이 되면서 결국 복부 팽만으로 이어지고요. 지나친 복부 팽만은요. 이렇게 이제 횡격막까지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폐가 압박을 받게 되면서 호흡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CO2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이건 이제 호흡성 산증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전해질 이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나트륨이나 뭐 클로라이드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등장성 수액이라고 하는 링거스 락테이트 솔루션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칼륨 같은 것도 조심하게 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변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폴리카테터를 사용을 해서요. 거치를 시켜서 소변량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했을 때 KCl 같은 것들을 보충해주면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이제 감압과 내강 압력이 증가가 되니까요. 공기는 계속 들어오고 또 세균들이 또 다른 가스를 만들고 자꾸 장액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이런 이제 많은 문제들의 중심 속에 있는 장 내강 압력을 감소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감압이 필요합니다. 이 감압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네, 바로 NG 튜브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공기도 빼서요. 만약에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 전에 이런 공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장 확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만약에 이제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 리플렉스에 의해서요.
결국 뇌에서 구토를 하라고 시켜요. 그럼 이제 이 구토물들이 폐로 들어갈 수도 있어서 흡인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토물을 이제 빨리 빼서 폐로 흡인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제 장폐색 환자가요, 빈맥을 보이거나, 그러니까 발열이 나고요, 그러니까 감염의 포커스인 거죠. 뭐 아니면 백혈구들이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갑자기 이제 막 반발압통까지 생기고요. 이런 상황은 이제 응급수술을 요하는 교액 상태, 스트랭글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조금 예제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치료를 좀 나눠본다면 감압 중요하고요. 책, 그리고 이제 뭐 전해질 교정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수술을 한다. 이렇게 크게 치료는 세 가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원인, 그리고 이제 병태, 그리고 이제 이 병태를 통해서 치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설명드릴 게 조금 더 많아요. 진단이라든지 또 진단 속에 우리가 엑스레이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어떤 것들을 진찰을 해야 되고 또 특징적인 증상은 또 뭐가 있고 제가 또 마지막에 교액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나머지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